자, 5월 연휴를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가게 될 거는 이제 3D예요. 그래서 2D가 연습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노의 주된 파트인 이제 3D 쪽으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3D 툴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왼쪽 메인바, 여러분들 라이노 키시면 보이는 왼쪽 메인바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2D 관련 이제 선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서페이스부터 솔리드까지 3D에 관련돼 있는 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3D 툴들을 쭉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에 이제 솔리드와 이제 서페이스에 관련된 툴을 먼저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주 쓰는 툴들이 있어요. 자주 쓰는 툴들, 근데 그냥 뭐 그럭저럭 쓰는 툴들, 그 다음에 거의 안 쓰는 툴들 해가지고 나눠놔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해놨어요. 뭐 이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툴들인 거고, 이제 뭐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아마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쓸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안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이거는 이제 평생에 뭐 한 세네 번 쓸까 말까 한 혹은 이제 정말로 이제 3D 툴을 정말로 이제 많이 다루기 시작을 해서 다른 이제 툴들 예를 들어서 맥스나 마야나 G브러쉬 같이 다른 이제 3D 프로그램들을 다룰 때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요. 지금은 이거를 별로 사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페이스의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페이스 편집 툴을 배울 텐데요. 이 서페이스 편집 툴에서도 지금 저희가 같이 해볼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쓰게 될 수 있는 툴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툴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서페이스 여기 서페이스 중에 그러니까 서페이스를 만들 때 3개 또는 4개의 코너점을 찍어서 만드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 서페이스를 만들 때 뭐 이제 엣지 2개, 3개 또는 4개의 그런 이제 선들, 엣지 선들을 가지고서는 만드는 그런 명령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선을 만들어 놔요. 평평한 선을 만들어 놓고 그 평평한 선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커브랑 똑같은 건데요.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툴인데 여기 이제 커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커브는 그냥 커브만 만들어줬다면 이거는 서페이스 면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에요. 그렇게 이 4개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고자 이 4개의 툴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4개의 툴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탑에서 먼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얘를 일단 빼놓고요. 여기 맨 첫 번째 3 또는 4개의 모서리점을 사용한 서피스라고 한글 패치로 돼 있으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고 쭉 선이 나오죠. 찍어주고 직선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찍어주면 우클릭을 해서 음영으로 바꿔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색깔이 다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색깔이 다른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선을 그렸는데 색깔이 나왔죠. 색깔이 나온 이유는 여기가 더 이상 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선 안쪽으로 해서 면이 형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서리점 4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3개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찍어주고 찍어준 다음에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 면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찍어서 사각형 혹은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교수님 오각형, 육각형을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3개 또는 4개의 모서리점을 이용한 서피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도형을 통해서 만드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이 첫 번째 툴을 한번 실행을 해서 네모와 세모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한다는 거는 좌표 뭐 10,0 해가지고 좌표로도 가능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갈 거는 이쪽 위에 있는 것 중에 아마 여기에요. 2, 3 또는 4개의 가장자리 커브를 사용한 서페이스. 요 툴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거는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면 커브 하나, 둘, 3개의 점을 이용한 커브 하나를 만들었어요. 얘를 옆에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위로 하나, 둘, 셋. 여기도 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하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옆으로 갖고 와 줄게요. 2개를 만들었죠. 하나, 둘. 얘네 포인트를 켜보면 이렇게 나와요. 절대 결합하지 마세요. 일단 결합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탑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퍼스펙티브면, 프론트면, 라이트면에서 볼게요. 자, 퍼스펙티브 면에서 뭘 해줄 거냐면요.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얘도 이제 음영으로 바꿔 놓을 거고요. 얘도 음영으로 바꿔 놨어요. 자, 이 첫 번째 것만 포인트를 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 요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들만을 잡고 프론트나 라이트에서 얘네를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줄 거예요. 자, 얘네를 하지 말고 얘네로 갈게요. 지금 히스토리가 먹혀 있으니까요. 히스토리 푸는 것도 귀찮으니까 얘네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잡아서 위로 이렇게. 자, 얘는 그냥 놔두고요. 잠가주고 안 움직이게 해주고요. 얘만 F10을 눌러서 포인트를 켜주고 여기에 얘네를 잡아서 프론트에서든 라이트에서든 올려주면 돼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고 쭉 위로 올려주세요. 포인트들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12를 눌러서 포인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락을 풀어줄 거예요. 우클릭을 눌러서 락을 풀어줘서 다 되는지 보고요. 자, 결합은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요. 얘네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 2, 3 또는 4개의 가장자리 커브를 사용한 서페이스를 눌러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옆에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잡아놓고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는 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이 부풀어 있는, 그러니까 위에가 부풀어져 있는 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평평한 면이 만들어졌고요. 이 2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요 아이콘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평면형 커브들을 이용을 해요. 커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평면형 커브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명령어인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탑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만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을 하나 만들 거고요. 얘를 카피를 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기본적인 원에서 이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지금 면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볼 수가 있죠. 평평한 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자, 저는 눈을 하나 만들고 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툴을 이용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교집합이 된 부분만 빠졌죠. 자, 이 원과
이 동그라미 네모가 공통적으로 돼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은 싹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재미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지만 이거는 그냥 영상 보기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버리면, 자, 이런 식의 재미난 모양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알고 있으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집합된 부분이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교집합,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교집합된 부분은 빠졌지만 또 한 번 더 교집합이 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짝수는 없고 홀수는 있다고 보시면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모티콘 만드는 걸 해봤는데, 평면형 여기 요거죠.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페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 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연습 예제 이제 과제가 되겠죠. 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각형 툴은 너무 간단해요. 여기에 있는 요 렉탱글 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잡아주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면은 바로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툴이에요. 근데 얘네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툴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쿠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쿠션을 만들 때는 일단은 요 사각형 툴로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해주는 거고요. 얘는 잠가주기를 해가지고 영역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제어점 커브를 이용을 해서 찍어주고 이 면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면을 하나 만들면은 똑같이 만들어주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툴 중에 원형 배열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가운데 원점을 찍어주고 항목수가 4개겠죠. 4개 확인한 후에 엔터. 그 다음에 얘네가 360도 골고루 돌아가야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360도를 확인을 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역시 핑크색 선이 나오죠. 이 핑크색 선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나 엔터를 눌러줘서 완벽하게 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 바깥에 있는 이 네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클릭을 해서 선 잠궈줬던 걸 풀어주고 얘네를 딜리트 키로 빼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만 남게 되는데 얘네를 F10을 눌러서 포인트를 켜줄 거예요. 지금은 플랫한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Shift를 눌러줘서 한꺼번에 잡아주고 라이트나 프론트나 라이트로 와가지고 얘네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F11을 눌러서 포인트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를 여기 이제 2, 3 또는 4개 가장자리를 커브를 사용한 서페이스 툴을 이용을 해서 전체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위에도 만들어졌으면은 아래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걸리는 거를 방지하고자 미러를 이용을 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끝점과 오른쪽에 있는 끝점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쿠션의 모습이 완성이 됐으면 옆모습만 채워주면 되겠죠. 이 옆쪽을 채우는 거는 역시 여기에 있는 요 툴을 이용을 할 거예요.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커브를 눌러주셔도 되고, 커브 선생님 저는 커브가 없습니다 해도 여기에 있는 서페이스 가장자리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막힙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해서 옆을 막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전체를 잡아주고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클릭을 했었을 때 다 클릭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게 솔리드 완벽한 출력물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교수님 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다른 툴을 넣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자면, 사각형 툴을 꾹 눌러서 얘를 빼보면 얘는 솔리드 박스 툴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만들과 동시에 서페이스나 선이나 점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솔리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9를 눌러서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적당 크기로 얘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9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원형 배열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를 잡아주고 똑같이 4개를 만들어 주면은 보다 더 재미있는 쿠션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거는 과제로 해서 웹하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다음 주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직선 돌출과 차집합 그리고 히스토리 기록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직선 돌출은 여러분들이 2D 작업을 하면서 한번 해봐서 아실 거예요. 평면에 있는 그런 선들을 가지고 쭉 직선으로 돌출시키는 거를 직선 돌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냐면은요, 서로 다른 솔리드 2개를 겹쳐놓고 혹은 솔리드의 면을 겹쳐놓고 이제 떼어 버린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나중에 라이너로 더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기록이 뭔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알려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는 툴이고요. 이거는 서피스 툴에 있어요. 그래서 2D를 3D로 만드는 대표적인 명령어예요. 그래서 라인을 쭉 뽑아가지고 직선으로 돌출시켜서 3D 입체로 만드는 건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가장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캡이에요. 뚜껑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 비슷해요. 양쪽으로 올리느냐, 한쪽 면으로만 올리느냐, 그리고 여기는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뭐 이제 여기는 뭐 기존에 있는 커브를 지우느냐, 지우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점으로 해서 탑에서 먼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선 만들기에 가장 도움도 되고 기본이 되는 하트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트를 그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반쪽을 그린 다음에 얘를 미러로 옆쪽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안 이쁘면은 여기도 또 만들고 여기도 또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포인트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는 툴이 있어요. 이 아래 보시면은 쭉 보면서 건볼 바로 옆에 히스토리 기록이라고 있어요. 얘를 우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히스토리 파손 경고도 클릭이 돼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히스토리 기록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히스토리 파손 경고는 얘를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경고가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개체, 이게 자개체라고 하는데요. 이 개체로 인해서 복사가 된 애를 자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끌기를 했더니 히스토리가 파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스토리가 파손되었다라는 거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얘한테 그대로 갔는데 얘를 움직임으로써 얘의 기록과 동일하게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꺼주셔도 되고요. 항상 히스토리 기록을 켜놔야 돼요. 자, 뭐냐면은요, 얘를 다시 미러를 해가지고 옆으로 옮기면은 얘 포인트를 켜가지고 얘를 움직이면은 똑같이 얘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이제 히스토리 기록이에요. 얘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끄고 얘를 해놓은 다음에 포인트를 움직이면은 안 움직이죠. 히스토리 기록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항상 히스토리 기록과 자식 개체 업데이트는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미러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얘 포인트를 켜서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똑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얘를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된 말로 얘가 지가 지 부모가 누구인지, 또 이 부모는 지 자식이 뭔지 부모도 못 알아본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 기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써줘야 라이노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 기록과 포인트 지혜를 이용을 해서 하트를 만들어 보시고요. 어느 정도 다 만들었다 싶으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결합을 시킬 겁니다. 선 두 개의 결합. 자,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얘를 직선 돌출을 시켜 볼 거예요. 자, 여기 서페스 툴에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직선 돌출. 이 직선 돌출을 누르면 쭉 이제 올라오게 돼요.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솔리드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뭐냐? 얘를 직선 돌출했었을 때 여기 뚜껑이 이제 따져 있는 거예요. 즉 얘는 고체가 아니라 이렇게 옆면만 쭉 붙여져 있는 면이라는 얘기예요. 서페이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직선 돌출을 할 때 면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솔리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체로 만들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의도한 거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원래 개체 삭제라고 돼 있죠. 이 하트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원래 개체는 요 선이 되겠죠. 이 선을 삭제하느냐, 대부분 삭제를 아니오로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떤 수정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원래 개체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양쪽을 이제 양쪽으로라는 게 있었죠. 이 양쪽이라는 게 아니오로 돼 있어요. 얘를 예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위로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올라간 만큼 아래도 내려가고 있죠. 이게 양쪽으로 늘린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뭐냐? 직선 돌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성을 정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선 돌출을 하고 이 방향성을 눌러주던가 아니면 단축키 D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점이 뜨는데 이 점이 축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찍어주고 이 시작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이 축을 정해주면은 그 축에 맞춰서 얘네가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죠. 아무튼 이렇게 직선 돌출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선 돌출을 한번 해보세요. 저랑 이제 하트는 다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제 여기 나비가 있을 거예요. 이 나비 문양은 여러분들이 요 문양에 맞게 만들고 밀어 돌리고 그다음에 직선 돌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서 이 하트와 나비를 과제로 해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과제가 요 쿠션과 요 하트와 나비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 텐데요. 요거는 따로 이제 뭐 과제로 하지는 말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냥 끝내는 시간을 가질게요. 과제는 얘와 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피사의 사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요 피사의 사탑 비스무레한 요 부품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원을, 자, 다시 원을 0,0 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상자, 여기가 솔리드 툴이거든요. 이 솔리드 툴의 맨 앞에 있는 이 상자, 요 스퀘어 툴을 하나 꺼내서 여기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원형 배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형 배열 가운데죠. 가운데 잡고 항목수를 한 12개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을 둘러서 그래서 12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12개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일 거예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선 잡아주고, 피사의 사탑이 몇 도인지 모르겠네. 이게 90도죠? 90도에서 살짝만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이고 얘를 직선 돌출을 이제 시킬 거예요. 근데 직선 돌출을 시키기 전에 카피를 하나 뜰 겁니다. 이 원을 아래에서 카피를 떠서 위로 갖다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기울어진 사탑이 만들어질 거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은 뭘 할 거냐, 여기에서 간격 띄우기를 할 겁니다. 커브 간격 띄우기. 자, 이렇게 해서 거리는 한 3mm 정도로 해서 간격을 하나 띄워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 만들어 주신 사람은 그냥 이 선을 그대로 카피할 겁니다. 기울기를 저희가 따로 안 정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여기를 또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선을 또 따로 만들다 보면 기울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 간격 띄우기 한 이 원에 그대로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은 선 두 개와 그 다음에 원, 그리고 그 안에 또 원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3D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을 직선 돌출을 해줄 겁니다. 직선 돌출 해주는데, 솔리드는 예, 그 다음에 양쪽 방향은 아니요,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 방향성을 잡아주고, 여기 보면은 이쪽이죠. 여기 끝점과 교차점이 되어 있는데 찍어주고, 그대로 방향을 찍어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 줄 거예요. 클릭 하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간격 뛰기 한 거 그대로 또 올려줘야 되겠죠. 직선 돌출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솔리드는 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기울어져 있는 원통이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를 카피해서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카피 잡아주고 쭉 올려주면 돼요. 여기는 따로 뭐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간격을 띄워서 그냥 올려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살짝 밸런스를 위해서 한 이 정도만 올려줄까요? 이 정도만 올려줘도 되겠네요. 그쵸? 이동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올려줘도, 아이고, 원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 커브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요, 선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주고 이 선만 제외해주고, 이 지금 이 동그라미들, 동그라미 원형들은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죠. 숨겨줄 겁니다. 커브 찾는 거는 여기 이 모두 선택 툴에서 화살표를 하거나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커브 선택이라고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처럼 생긴 이 툴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원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네를 살짝 올려줄 겁니다. 이동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건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아요. 그냥 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이 친구 중에 하나를 카피를 그대로 해서 어디로 갖고 올 거냐, 똑같이 여기로 갖고 올 거예요.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자, 요 아래는 헷갈리니까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아래만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보이면은 개체 숨기기가 있어요. 여기 전구 표시처럼 생긴 거, 얘로 숨겨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가 다 없어져요. 전체를 숨길 거, 개체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 개체 숨기기 클릭하면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또 돌려줄 겁니다. 원형별로 해서 자, 잡아주고 요번에는 6개 정도로만 할까요? 360도 돌려서 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 제대로 된 것 같죠? 자,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 보면은 제가 원형별을 잘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원과 위에 있는 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다시 가운데를 맞추고 해볼게요. 자, 가운데를 이렇게 맞추고요. 맞춰졌죠? 이번엔 제대로. 원형별 중심점, 여기 중심점을 잡았어요. 여기에 중심점이죠. 할 때는 여기 중심점을 찍어 주시고 하면은 금방 가겠죠. 원형별, 그리고 여기 중심점 다시 찍어 주고요. 항목수 6개인데 아까 부족해 보였어요. 8개로 360도. 지금 잘못 돌아갔죠?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볼 거예요. 원형별. 자, 아래 중심점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죠? 쭉 돌리다 보면 중심점이 나와요. 그쵸? 중심점. 그 다음에 항목수는 8개. 각도 360도. 돌아갔죠. 제대로 이번엔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카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클릭을 눌러서 개체를 다시 갖고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면은 다 갖고 왔죠? 자, 제가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걸 이렇게 영상을 좀 힘겹게 해가지고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차집합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간단하게 차집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네모 중에 요 9만큼 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뺀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차집합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면 부울차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빼고자, 남기고자 하는 개체, 얘를 남기고 싶어요. 이 남기고자 하는 개체를 먼저 선택한 후에 그다음에 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빼고자 하는 개체를 나중에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다시 남기고자 하는 개체를 먼저 선택, 그리고 부울 차집합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고자 하는 개체를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남기고자 하는 개체 선택했어요. 그리고
차집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빠지는 거겠죠? 빼고자 하는 애들 선택, 엔터. 그럼 좀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피사샤타 비스무레한 물건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3D를 하기 위한 좀 개념을 하나 알려주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서페이스에 의해가지고 UVN의 정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뭐 X축, Y축, 뭐 G축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서페이스 면에 존재하고 있는 UVN이에요. 자, 보면은 V, 뭐 U, N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V는 이제 뭐 파란색으로 여기 나와 있을 거고 이제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U는 이제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 면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UV라고 보시면 되고요. N이 제일 중요한데 N이 이제 디렉션이에요. 자, 이 디렉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면에는 항상 앞과 뒤가 이제 존재해요. 자, 여기서 제가 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거엔 여러분들은 아마 없는데 제 거에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얀색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노란색이 뭐냐? 이 면의 뒷면이에요. 자, 얘를 바꿔 뒤집어 볼게요. 이 뒤집어 보면은 이제는 얘가 앞면이 됐고 이 뒤가 뒷면이 된 거예요. 즉 모든 그 라이노에 있는 서페이스에는 앞과 뒤가 존재를 해요. 이 앞과 뒤가 왜 그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개체를 만들고 이 개체를 잘라야 돼요. 근데 자르는 개체가 자, 이렇게 면이에요. 자, 이 면은 뒷면이 아래에 있고 앞면이 위에 있어요. 이 개체를 가지고서는 차집합을 하게 되면 자, 아래면이 잘려요. 그쵸? 얘를 바꿔서 해볼게요. 앞면과 뒷면을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잡고 해주면 위에가 잘려요. 즉 뭐냐? 라이노는 이 서페이스 앞과 뒷면에 의해서 차집합을 할 때 그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뒷면 아래쪽, 뒷면 위쪽. 자, 얘를 바꿔서 지금은 이 뒷면의 위쪽이죠. 자, 이 뒷면의 이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뒷면 방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UVN 중에 N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보여준 거고요. 평상시에는 얘가 똑같은 색깔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초기 설정에는 앞과 뒤가 다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고 저처럼 이렇게 돼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를 구분해주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앞과 뒷면이 보일 수 있는 서페이스 면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 파일에서 속성으로 갈 거예요. 파일에서 속성을 가게 되면 이렇게 딱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요 뷰로 이제 간 다음에 표시 모드가 있어요. 여기 뷰에서 여기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표시 모드도 역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쭉 여러 개 중에 저희는 음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음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여기에 뒷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은 뷰로 들어가서 이 표시 모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표시 모드 무슨 세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걔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음영이 있을 거고 그 음영에서 이제 뒷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여기 이제 해주시면 돼요. 아마 백스페이스 세팅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해서 지금 뭐 앞면과 설정 사용 내지는 모든 개체의 뭐 사용자 지정 재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를 다 모두 뒷면에 단일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색깔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조정을 해주는데 남자의 색깔이 핑크색으로 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시 파일 속성 똑같이 들어가서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UVN의 정의를 배웠으면은 이제 차집합 응용과 파이프 만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할 거고요. 자, 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요. 하트와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요 마우스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하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요거는 이제 과제가 되겠죠. 자, 이 모서리 둥글리는 부분과 이 줄 만드는 부분까지 요 하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여기에 응용을 해가지고 마우스를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노를 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노를 켰고요. 다시 커브를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 제가 하트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하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트를 좋아서가 아니고요. 포인트를 제어하기에 가장 좋은 연습 도구인 것 같아요. 하트가요. 가장 무난하면서도 또 하기 힘들어요. 예쁜 모양 만들기가. 저는 계속 하면서도 예쁜 모양을 만들기가 힘들어 가지고 거의 포기하긴 했어요. 하트 예쁘게 만들기는 포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 포인트 제어 하기에 가장 좋은 모양이 하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쁘게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트를 다 만들었으면 결합을 시켜 줄 거예요. 결합을 시켜 줄 거고,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직선 돌출, 얘는 단축키가 2예요. 숫자 알파벳 2 해가지고 단축키로 올려줍니다. 자, 얘는 음영으로 잠깐 제가 바꿀 거고요. 올리는데 솔리드가 얘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얘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올려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트 직선 돌출을 지금 끝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행학습 아닌 선행학습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를 단면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단면을 가운데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카피해 와가지고 옆에 이 하트보다 더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자, 얘는 조금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얘는 대칭이 되도록 미러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 대칭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좌우로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다른 선이 3개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서 선행학습 뭐냐, 바로 로프트예요. 나중에 라이노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예요. 이 로프트가 뭐냐면은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에요. 얘랑 비슷한 툴이긴 한데 훨씬 더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고요. 자, 이 로프트를 눌러준 다음에 간단히 쓰는 방법은 로프트를 눌러준 다음에 순서대로 선을 하나, 둘, 셋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나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로프트 옵션이 뜰 겁니다. 얘는 지금은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여기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면의 앞과 뒤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아랫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면이 지금 이쪽이 뒷면이어야 되는데 이 아래가 뒷면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주는 걸 할 거예요. 얘를 바꿔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분석 툴, 방향 분석 툴 쓴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얘를 눌러가지고 얘를 눌러서 화살 표시가 나오게 되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근데 교수님, 저는 이 화살 표시 보이는 게 싫어요, 바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방향 분석 툴에 좌클릭이 아닌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윗면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면의 앞뒤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차집합, 그리고 이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쓸데없는 이 위에 면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잘라 주셨으면은 필요 없는 이 선들은 딜리트 키로 없애 주시고, 자, 이 면이 좀 날카로워요. 그렇죠? 이 날카로운 면을 둥글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솔리드 툴이 있어요. 이 솔리드 툴의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가변 반지름 필렛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해줄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필렛할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요 엣지를 말하는 거예요. 엣지를 선택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반지름이 1mm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1mm 정도 굴린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얘가 여기 숫자를 제가 2를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반지름이 올라가겠죠.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굴려지는 아래 값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2mm로 해서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굴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고스트로 렌더링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었을 때의 모습을 쉐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굴려진다 라는 거를 보면 될 거예요. 다시 음영으로 돌아와서 저는 요게 너무 지금 두꺼운 것 같아요. 좀 더 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시 컨트롤 Z로 돌아온 다음에 가변 반지름 필렛을 해서 얘를 1로 바꿔서 숫자가 1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변 반지름 필렛을 다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요 선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 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얘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랑 펜던트를 만들 때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 선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커브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브를 커브를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다 그려줬으면은 지금 보면은 다 바닥에 있어요. 근데 얘가 자연스럽게 가운데에서부터 나오게 되려면은 포인트를 켜서 여기 앞에 2개 정도만 잡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이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솔리드 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사각형이 보이는 솔리드 툴을 열어서 여기에 파이프 중에 둥근 끝마금이라는 파이프가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했더니 시작 반지름이 1mm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선의 시작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두께를 반지름 1mm, 즉 2mm로 만들어 준대요. 너무 두껍죠? 일단은 지름으로 바꿔 줄 거고요. 헷갈리기 때문에 지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지름이 몇 mm입니까? 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2mm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숫자 1로 바꿔주고 1mm로 바꿔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시작점은 두께가 이렇게 1mm로 되겠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명령어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 여기 뒷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끝점. 이 끝점인 그 두께를 몇으로 할 겁니까? 끝 지름도 역시 1mm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명령어가 또 끝나지 않고 또 뭔가 또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커브에라고 써져 있는 게 이 커브에 이제 제가 포인트들을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지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1mm고 여기가 1mm인데 여기 제가 2mm로 한다. 그럼 1mm에서부터 자연스럽게 2mm까지 커졌다가 또 자연스럽게 1mm로 줄어드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지금 이 선이 다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1mm로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엔터만 눌러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둥근 끝마금 눌러주시고 시작지름 1mm, 끝지름 1mm 이 가운데를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1mm인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하트 펜던트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요 하트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마우스와 요 하트, 그다음에 요 나비, 요 쿠션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대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공지가 지금 나갔을지 혹은 안 나갔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홀수번과 짝수번으로 출석부 기준으로 해서 나눴고요. 홀수번에 해당하는 사람과 짝수번에 해당하는 사람 학교에 나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일자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과대표를 통해서 제가 공지를 했으니까요. 그 일자에 맞게 학교에 나와가지고 수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수업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받을 때는 출석도 할 거니까 꼭 나와가지고 출석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비대면 강의가 걱정이 됐어요.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실 테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부분들은 못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실력이 되게 고르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걱정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실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학생들을 불러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절반 절반씩 해가지고 한 주 한 주 건너서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주는 홀수번이시죠? 홀수번 학생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짝수 그 번호 학생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